공호 삼각함수 11페이지 역수 삼각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얘들아?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각은 바로 요 각입니다. 그리고 세 변이 나와 있어요. A, B, C 라고 세 변이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 세 변 중에서 두 변의 기립이죠. 맞습니까? 두 변의 기립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우선 C분의 B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C분의 A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A분의 B 이런 길이의 비도 있지. 그럼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선생님, 그럼 길이의 비 중에 B분의 C도 있을 거고 A분의 C도 있을 거고요. B분의 A도 있지 않겠어요? 즉, 이쪽으로 가는 기리비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는 기리비가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는 기리비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기리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수 삼각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B 대 C를 B로 나타내면 C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우리는 이 C분의 B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앞에 있는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C 대 B, 즉 B분의 C도 있어야겠네요. 우리는 이때 이 삼각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코시컨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코시컨트 세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 배워서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코시컨트라고 읽는 거야 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시컨트라고 읽는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사실은 요 녀석은 보통 수학교재에는 더 줄여서 CSC라고 써요. 즉 얘도 코시컨트 세타와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얘를 쓸 때 느려서 쓰는 습관이 있어요. 나는 그래. 보통 선생님이 줄여서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느려서 써.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도록 하자. A 대 C는요 C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예요?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반대로 C 대 A는요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컨트 세타라고 불러요. 시컨트 세타라고 부른다 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A분의 B네요. 일명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B분의 A는 뭐라고 부르냐? 코탄젠트 세타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읽는다? 코탄젠트라고 읽습니다. 코탄젠트라고 읽어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왜 선생님은 코시컨트를 이렇게 꼭 느려서 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사인 세타의 역수 삼각함수가 뭐예요? 코시컨트죠. 맞습니까? 코사인 세타의 역수 삼각함수는 시컨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의 역수 삼각함수는 코탄젠트 세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을 때요. 하나, 둘, 세 번째 글자에 집중해요. 어머, S로 시작되네. 무엇의 역수 삼각함수다? 사인의 역수 삼각함수다. 하나, 둘, 셋. 어머, C로 시작되네. 코사인의 역수 삼각함수다. 하나, 둘, 셋. 어머, T로 시작하네. 탄젠트의 역수 삼각함수다 라고 외우면 편하겠지. 그런데 꼭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이렇게 적어놓고 코사인의 역수삼각함수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시컨트를 선생님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느려서 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코시컨트 세타는 뭐와 같다? 사인 세타분의 1과 같다. 왜? 세 번째가 있으니까.
자, 시컨트 세타예요. C로 시작하니까 얘는 뭐와 같습니까? 시작. 코사인 세타분의 1과 같다. 자, 얘는 T로 시작하네요. 뭐와 같습니까? 시작. 탄젠트 세타분의 1과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는 역수 삼각함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채꼴의 넓이 나와 있네요.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얘네들에서 배웠던 모든 공식을 다 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공식 배웠어? 부채꼴과 관련된 공식으로는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있었죠. S는 2분의 1 RL, 또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얘를 줄줄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식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고 얘는 호도법에 다닐까 60분법에 다닐까? 중심각의 크기를 4분의 3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도법이야 60분법이야? 호도법 되겠죠. 왜 60분법은 도 이런 게 붙을 건데 아무것도 안 붙는 실수는 전부 다 호도법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림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볼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랍니다. 자, 둘레 길이가 22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겠는데 항상 이 모든 문제는 반지름 R을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 나 반지름 모르니까 반지름 가정할 거야. R이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반지름 R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길이가 22 마이너스 2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둘레의 길이가 20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그림 딱 그려놓으니까 R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의 상황 보니까 R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구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죠. 자, 가까이 있는 것 길이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라고 가르쳤던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봤더니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우리는 R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았어. 두 개 곱하면 4분의 3R이야. 그런데 이 값이 22-2R과 같대 라고 나왔네요. 자, 나 분수 엄청 싫은데. 그래서 4를 곱합니다. 3R은 88-8R. R에 관한 1차 방정식. R항은 R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바꿉니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11R은 88 나오네요. R의 값은 몇이 되겠다? 8 나오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R이 8 나왔어요.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개가 있다. 자, 1번 공식, 2번 공식, 몇 번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될까? 2번. 왜? 나 R 구했지. 중심각은 저 문제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네. 그래서 2번 이용합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88의 64 그리고 각 중심각은 4분의 3이야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이 8이네요. 88의 64 83 24 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그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표현이 하나 나와 있지. 무슨 표현이 나와 있어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일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일정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위에 있는 문제처럼 20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직접 숫자를 줄 수는 없을지언정 얘는 이미 하나로 정해진 고정된 값이야. 단지 그 값을 너희들에게 못 줄 뿐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나오면 그 일정한 값 뭔지 몰라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겁니다. 보통 K 뭐 이런 걸로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확대하자. 글씨 너무 작다. 예. 자, 우리 문제 해보도록 하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 수학에서요, 일정이라는 말 나오면 항상 상수를 주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의 값으로 그냥 구체적인 하나로 정해진 값이란 얘기구나. 그 정해진 값 뭔지 몰라도 나는 그냥 K라고 놓을 거야 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중심각의 크기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고 있네요. 공식은 2분의 1 RL 혹은요 공식은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뭐 이런 공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고 풀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 뭔지 몰라서 R 썼어요. 얘도 R 썼어요. 중심각은 아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지. 내버려 두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K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조건만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얘를 이용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얘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 S는 2분의 1 R, R이네. L 자리에 뭐라고 쓴다? K-2R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다 해봤더니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2분의 K의 R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2차 식이 최대인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넓이가 최대인 것, 다른 말로 이 2차 식이 최대인 것. 자,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R 나왔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4분의 K 제곱. 봐. 2분의 K의 절반 4분의 K. 4분의 K를 제곱하면 16분의 K의 제곱 들어가네요. 그런데 생판 없던 마이너스 16분의 K의 제곱이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졌으니까 플러스 16분의 K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K의 제곱이 돼서 R이 4분의 K일 때 자,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K의 제곱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뭘 구하래요? 중심각 구하래요. 중심각. 자, 중심각과 관련된 공식은 바로 요 공식이지.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이니까 최대 넓이를 S 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2분의 1 곱하고 자, 최대 넓이가 나올 때 반지름은 몇이에요? 4분의 K죠. 그래서 4분의 K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16분의 K의 제곱 나오고 여기에 세타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 구하랍니다. 그래서 중심각 세타의 값은 몇이 나오는데? 2.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나오면 공식 어차피 3개밖에 없잖아.
맞지? L은 RL, 2분의 1 RL, 그리고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적어 놓고 푸십시오. 알겠나? 예. 자, 됐나요? 그러면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줄까? 풀어볼래? 좀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풀어보십시오. 자, 시간은 4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사인 75도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가 30도면 요만큼은 60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30도면 이만큼은 150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15도야. 그럼 여기 몇 도 되겠습니까? 15도 되겠죠. 맞아요? 각을 딱 적어놓고 봤더니 75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75도 어디에 보입니까? 바로 요 각의 크기가 75도예요. 자, 그런데 요 각의 크기를 중심으로 사인 75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A, B분의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맞습니까? 아우, 그렇구나. 노란색으로 쓸까요? 사인 75도를 구하라는 것은 얘분의 얘예요. 즉 선분 A, B의 길이분의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길이를 내 맘대로 막 정할 거야. 그런데 삼각비라는 것은요, 삼각형이 조그마건 삼각형이 크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내 맘대로 길이를 잡아도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난 30도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보통 얘 뭐라고 놓고 풀 것 같아? 간단하게 1. 그치? 왜? 30도, 60도, 90도는 어떤 특수비가 성립합니까? 시작!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1 써주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미쳤다. 미안해요.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요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봤더니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므로 요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와, 하나 구했어. 선생님, 저 BC는 구했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 이제 A, B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 자, 이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보니까 있지. 왜? 얘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이변의 길이도 알고 이변의 길이도 알지? 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A, B의 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과 같구나. 즉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앞에 있는 거 제곱, 띄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플러스 1이 돼서요. A, B의 제곱은 결국
8 플러스 4 루트 3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3번 A, B의 길이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 시작! 루트 8 플러스 4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왜 사라졌습니까?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자, 이중근호의 변형하셔야겠죠. 이중근호의 변형의 핵심은 뭔데? 또 루트 앞에 무슨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다? 2. 그래서 2를 만들어내면 2가 속으로 들어가서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예, 더해서 8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 항상 큰 수부터 부르면 6, 2. 그러므로 얘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야 라고 적었어요. 자,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분모의 유리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합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얘는 4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6, 3, 18이네요.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나와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비의 정의를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직각 삼각형 그려놓고 한 건 삼각비의 정의. 그런데 이제 그 0도와 90도 사이가 아닌 마구잡이로 확장이 되는 삼각함수의 정의는요. 예,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 일반 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랬지. 일반 각이라는 게 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를 시초선으로 해서 맘대로 마구 돌려서 아무데나 멈추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일반 각의 표현이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엔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와 같이요, 아무데나 선을 넣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이 있는데 이만큼 여기 어떤 점이 생겼어요. 이 점의 좌표는 x, y입니다. 그리고 0,0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r이라는 길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요, 사인 세타, 바로 이 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r분의 y의 길이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를 해요. 선생님 왜요? 그렇게 약속했어. 그래서 얘는 약속이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정의예요. 수학자들이야 이렇게 정의할게, 외워?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r은 길이니까 r은 항상 무슨 수? 양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x하고 y는 좌표의 일부이므로 양수도 나올 수 있지만 무슨 수도 나올 수 있다? 음수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x, y에 의해서 음수값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얘가 정이니까 얘 외워야겠지. 자, 지금부터 우리 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줄마다 3번씩 읽으면 암기할 거예요. 시작!
사인 세타는 R분의 Y, 사인 세타는 R분의 Y, 사인 세타는 R분의 Y.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세 번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아래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 여기에 점이 있어요. 그럼 얘는 x도 양수고 y도 양수고 길이는 항상 양수지. 그러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무슨 값을 가질까? 양수 값을 가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 올이라고 적어둘 거예요.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수 값을 가질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놓여 있어. 이때는 뭐가 음수예요? x 값이 음수지. 맞아? 잠깐만. 그러면 사인 세타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정했습니까? R분의 Y. 사인은 양수네. 그치? 예, 사인은 양수야. 하지만 코사인은 R분의 X. 오씨, X가 음수니까 음수 됐네요. 탄젠트는 X분의 Y. 오, X가 음수니까 음수 됐네. 그래서 이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가 되겠다? 사인만 양수가 되겠다요. 자,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점이 있어. X, Y가 여기 있어. 그럼 X도 음수, Y도 음수죠? 자, 사인의 값은 뭐라 그랬어? 사인은 R분의 Y. 음수야, 양수야? 음수. 코사인 구해볼까? 시작. R분의 X. 양수야, 음수야? 음수. 탄젠트 구해볼까? 시작. X분의 Y. 양수야, 음수야? 양수. 와우, 탄젠트만 양수구나 라고 적어놓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점이 왔어요. X는 양수고 Y의 값은 음수지. 자, 사인 구해봐. 사인은 R분의 Y. 음수지요. 코사인 구합니다. R분의 X. 양수죠. 와, 코사인은 양수네. 탄젠트 구합니다. X분의 Y. 음수죠? 예. 그러므로 여기서 코사인만 양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사탕코만 양수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녀석 보통 애들이 잘 못 외울까봐 이렇게 가르치는 수학책도 있어. 얼싸안고. 예, 얼싸안고, 올사탕코, 얼싸안고. 비슷하지? 예. 그래서 1사분면에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지만 2사분면에선 사인만, 3사분면에선 탄젠트만, 4사분면에선 코사인만. 올사탕코, 올사탕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올사탕코 5번만 읽어보자. 시작! 올사탕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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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사탕코. 알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으로 좌표 표현하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얘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무슨 개념 같은 걸 배웠냐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요 중심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요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각과 요 중심각과 요게 보이는 요 각각 기준이 되는 각과 빗변의 길이만으로 여기에 있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얘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작! R, 사인, 알파. 얘 뭐라고 배웠어요? R,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 배운 경우 나니 안 나니? 난다 손 들어봐. 4명. 예, 반반의 확률이네요. 그러면 안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 값이 알파고요. 요게 R이라는 값이야. 얘는 몰라. 내가 얘 네모라고 할게. 얘 몰라?